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매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친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의 작은 습관이나 단점이 더 눈에 띄게 되고, 이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룸메이트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거리 두기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한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서로 다른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흥미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날과 각자의 시간을 구분해서 보내면서 관계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 두기를 통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이런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업무 시간에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후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거리 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끔은 서로에게 쉼표와 같은 시간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영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김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매일 통화하고 주 3회 이상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친구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김 씨는 상담을 받고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빈도도 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더 많은 이야기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덜 만나지만 오히려 관계의 질이 더 좋아졌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라고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처럼 거리 두기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공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도 이런 균형을 통해 더욱 깊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